이정우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인상적인 타격을 보여주며 뉴욕 매치의 에이스 센과 고다이와 맞붙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두 번이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우는 1번 타자로 나서 첫 번째 타석에서는 센가의 포크볼에 땅볼로 물러났고 두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으로 출루했지만 후속 타자에 의해 2루에서 아웃되었습니다. 세 번째 타석에서는 유격수 뜬공으로 아웃되어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우의 소속팀 샌프란시스코는 뉴욕 매츠와의 경기를 캘리포니아주 오라클 파크에서 진행하며 센과 고다이는 이날 15경기 선발 등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이정우가 남은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배우 윤계상이 새 드라마 트라이를 통해 천의 얼굴이라는 수식어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SBS 금토 드라마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 는 예측 불허의 괴짜 감독 주가람과 한양 최고 럭비부의 전국체전 우승을 향한 코믹 성장 스토리를 그립니다. 윤계상은 약물 파동 후 잠적했다가 모교 럭비부 감독으로 복귀한 주가람 역을 맡았습니다. 방영 첫 주, 윤계상의 열연 덕분에 시청률은 1회 4.1%에서 2회 4.4%로 상승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주가람의 복귀에 놀란 학생들과 반대하는 럭비부 선수들이 등장하며 극적인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윤계상은 코믹함과 진중함을 오가며 다양한 면모를 선보였고 그의 열연이 드라마의 재미를 배가시켰습니다. 트라이는 앞으로도 팀워크와 성장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이랜드파크 켄싱턴 호텔 여의도에서는 가성비 높은 호텔 뷔페 브로드웨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평일 점심 69,900원, 저녁 89,9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메뉴와 무제한 와인을 제공합니다. 특히 계절 프로모션과 함께 양갈비, 장어초밥 등 다양한 요리가 골고루 제공되어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브로드웨이는 단순한 뷔페를 넘어 호텔 2층의 메이저리그 소장품으로 꾸며진 스포츠 테마 공간, 양스앤 매츠를 통해 특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베이브 루스의 500호 홈런 기념 사인볼 등 희귀한 소장품을 감상할 수 있어 야구 팬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브로드웨이는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문화와 미식이 어우러진 독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더 뉴 아이오닉 6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신형 모델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에 부분 변경된 모델로 배터리 성능과 편의사양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롱레인지 모델은 84kWh의 4세대 배터리로 국내 전기차 중 가장 긴 562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스탠다드 모델도 주행거리가 기존보다 70km 늘어난 437km입니다. 또한 다양한 편의 기능과 정숙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N라인 모델이 새로 추가되어 고객 선택의 폭도 넓혔습니다. 아이오닉 6는 서울시 기준으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고려하면 약 4천만원 초반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현대차는 이번 출시를 기념하여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 뉴 아이오닉 6가 전동화 시대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화 발레리나는 존 윅 시리즈의 스핀오프로 아나 대 아르마스가 주연을 맡아 암살자로 성장하는 이브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브는 아버지를 잃고 복수를 위해 암살자 양성 조직인 루스카 로마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특유의 유연함과 복수심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영화에는 최수연과 무술감독 정도웅이 출연하며 키아누 리브스도 잠깐 등장해 액션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브가 아버지를 죽인 조직에 복수하는 장면은 백미로 꼽힙니다. 영화는 8월 6일 개봉하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클럽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창단 13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뉴캐슬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 인수된 이후 강팀으로 부상하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5위에 올랐고 EFL 카라바오컵에서 리버풀을 꺾고 70년 만에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아시아시장 공략의 일환으로 팀 K리그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또한 뉴캐슬은 한국 축구의 미래로 주목받는 박승수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박승수는 뉴캐슬 입단은 큰 도전이며 감사하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뉴캐슬 선수들은 홍콩 친선 경기를 마치고 한국 팬들과의 만남에서 피로도 있고 성실히 임했습니다. 30일에는 K리그 올스타와 경기 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 호스퍼와 맞붙습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165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양사 모두에게 윈윈이 될 전망입니다. 이 계약은 2033년 말까지 지속되며 삼성전자는 텍사스 공장에서 차세대 AI 칩을 생산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번 거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제 생산량은 공식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칩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로보택시 야망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빅딜을 통해 AI 관련 칩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 속에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각각 뉴욕 증시와 한국 증시에서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법적 문제를 해결한 직후 이루어진 이번 거래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 약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경트래블과 SRT 매거진이 창간 100호를 맞아 국내 여행 100선을 선정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엄선된 이 여행지는 11개 테마로 나뉩니다. 트레킹, 미식, 문화 역사, 야경, 액티비티 등 다양한 테마별로 소개되며 특별히 8월이 추천 여행지는 숲, 온천,
바다를 넘나드는 웰니스 여행지입니다. 전북 완주의 공기마을 편백숲은 힐링 명소로 유명합니다. 피톤치드 향이 가득한 이곳은 스트레스 해소와 아토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충주의 유원제는 전통 한옥과 현대적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온천 호텔로 프라이빗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울진 벚구 온천 호텔은 자연 용출 온천으로 신경통과 피부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장흥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와 대전 유성 온천지구 등 다양한 웰니스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의 고유 매력을 통해 여러분의 여름 휴가 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팀 K리그가 1년 만에 돌아온 여름 축제.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강호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맞붙습니다. 김판권 감독이 이끄는 팀 K리그는 30일 오후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K리그 중계 공식 파트너인 쿠팡 플레이가 매년 여름 유럽 명문팀을 초청해 진행되는 이벤트로 지난 대회에서는 토트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같은 팀과 대결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특히 포항 스틸러스의 한현서와 FC 서울의 황도윤 같은 젊은 선수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뉴캐슬로 이적한 박승수가 친정팀 수원과 함께했던 빅버드 경기장에서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에디 하우 감독은 박승수에게 출전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수들과 팬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난 29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 MBN 예능 한일 톱10쇼에서 박서진, 에녹, 신승태, 김준수가 여름 축제 특집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분당 최고 시청률 6.12%, 전국 시청률 5.12%를 기록하며 화요일 예능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다양한 동아리 팀들이 신명나는 노래 대결을 벌였습니다. 특히 연극부로 출연한 박서진, 에녹, 신승태, 김준수는 꽃바람, 무대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들은 200명의 관객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또한 이날 현역가왕 재팬 톱7의 무대가 최초로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편 한일 톱10쇼는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됩니다. 서울 용산구 가나아트 한남에서 열리는 그룹전 더 가든 오브 포킹 패스가 31일 개막합니다. 이 전시는 관람자가 선택하는 경로에 따라 첫 장면이 달라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문으로 입장하면 구기정의 디지털 설치가, 후문으로 들어서면 송수민과 서동욱의 회화가 전면에 배치됩니다. 정소영의 조각은 중심에 위치해 시간과 감정의 흐름을 매개합니다. 전시 제목은 아르헨티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소설에서 따왔으며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정원을 통해 시간이 직선적으로 흐르지 않음을 제시합니다. 작가들은 단일한 서사를 넘어서 다양한 시간, 감정, 경험이 공존하는 현실을 다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8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프리미엄 케이크 전문점 빌리엔젤이 새로운 형태의 케이크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떠먹는 케이크 시리즈는 냉동 보관 후 아이스크림처럼 떠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K-디저트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포부입니다. 떠먹는 쿠키앤크림 스쿱 케이크와 떠먹는 복숭아 요거트 스쿱 케이크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가운 상태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곽계민 대표는 기존 케이크의 단점을 보완하여 연간 20만 개 판매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재정비하고 북미 시장 진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 대표는 K푸드와 K디저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수목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 가든스테이가 운영됩니다. 숙박과 함께 고산식물이 전시된 알파인하우스를 관람할 수 있으며 다채로운 꽃 전시와 해설 투어도 마련됩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케스트라와 시네마가든 등 야간 개장 특화 문화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곳에서는 한여름밤의 고흐 기획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군 국립정원문화원에서는 허브식물을 활용한 힐링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상택 한수정 이사장은 다채로운 체험을 즐기고 싶다면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해보길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가 최근 타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1일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며 시즌 타율은 0.251에서 0.248로 떨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스윙 패배를 당하며 6연패에 빠졌고 현재 승률도 5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정우는 최근 뉴욕 매츠와의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했지만 이후 4경기 연속 부진한 타격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는 여러 차례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는 연장전 끝에 피츠버그가 승리했고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시리즈에서도 탈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오디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e스포츠 기업 T1의 행사 LCK 로드쇼 2025 T1 홈그라운드의 메인 파트너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진행됐으며 스포티파이와 T1의 첫 공식 협업 결과물입니다. T1 홈그라운드는 선수와 팬들이 더욱 가까이 교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스포티파이는 음악을 통해 e스포츠 세계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마이뮤직 MBT1 테스트를 통해 팬들에게 개인화된 음악 경험을 제공하고 팬 메시지 월과 팬미팅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의 음악적 취향과 협업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대해 T1의 주장 이상혁 선수는
음악으로 팬들과 소통할 수 있어 신선한 경험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과탐 타로아 스포티파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제너럴 매니저는 e스포츠와 음악은 열정적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문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게임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와이파이 A8 802.11bn은 속도보다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IEEE는 이 기술의 표준화를 시작했으며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퀄컴과 같은 주요 업체들은 전파 혼잡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연결을 보장하기 위해 초고 신뢰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와이파이 7은 이미 높은 속도와 확장성을 자랑하며 시장에 보급되고 있지만 와이파이 A8은 이를 뛰어넘어 최대 23GBps의 이론적 전송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여러 액세스 포인트를 이동할 때 끊김없는 로밍 기능을 지원하여 데이터 손실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장소나 밀집 환경에서도 신뢰성 높은 네트워크 접속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EEE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와이파이가 더욱 진화하여 다양한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시립미술관 소롤은 오는 8월 1일부터 17일까지 미술관 야외공원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이 미술관은 빛과 백색 건축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공간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AI가 바라본 강릉의 자연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환상적인 야간 문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감정이 없는 AI가 강릉의 자연 속에서 예술과 감정을 처음 느끼려는 여정을 영상으로 그려냅니다. 개막식은 8월 1일 오후 7시에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전시 투어와 강릉시립교향악단의 금관 6중주 연주로 시작되며 전시장 운영은 오후 9시까지 연장됩니다. 신규만 관장은 미디어 아트를 통해 시민들이 밤에도 문화 공간을 즐기고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롱도르 유력 후보 라민 야말이 서울에서 원맨쇼를 펼치며 바르셀로나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한지 플리크 감독이 이끄는 FC 바르셀로나는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친선 경기에서 7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경기를 통해 2010년 이후 첫 방한 경기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반에만 뛰고 벤치로 돌아간 18세 슈퍼스타 야말은 멀티골을 넣으며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그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첫 골에 관여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도메스틱 트래블과 UEFA 유로 2024 우승 등으로 스타덤에 오른 팀이며 야말은 발롱도르 수상 유력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FC 서울은 조영욱과 야잔이 득점골을 가동했으나 실력 차가 뚜렷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전술적 우위와 라민 야말의 뛰어난 기량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고백의 역사 가오는 8월 29일 공개됩니다. 티저 포스터와 예고편이 이미 공개되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1998년을 배경으로 19소녀 박세리가 평생의 콤플렉스인 곱슬머리를 펴기 위해 작전을 세우며 벌어지는 청춘 로맨스를 다룹니다. 특히 전학생 한윤석과 얽히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선한 조합의 배우 공명, 신은수, 차우민, 윤상현 등이 출연해 풋풋한 청춘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리며 청량한 케미스트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연출은 힘을 낼 시간, 10개월의 미래 등의 작품으로 인정받은 남궁선 감독이 맡아 감각적이고 따뜻한 시선을 더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특별히 90년대의 레트로한 소품들과 함께 싱그러운 에너지를 전하며 올여름 우리의 마음을 설렘으로 물들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 아나운서입니다. 강남대로에 새롭게 문을 연 무신사 스토어 강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8월 1일 공식 오픈한 이 매장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1170제곱미터 규모로 약 6천여 개의 패션과 잡화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 여성과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차별화된 공간 구성이 돋보입니다. 1층에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무신사 영과 무신사 걸즈,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모자를 집중 배치한 무신사 캡 클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층 역시 여성 고객을 위한 무신사 포 우먼으로 꾸며졌고 키링과 가방 등의 인기 아이템도 별도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강남점의 또 다른 특징은 신진 중소 디자이너 브랜드에게 오프라인 노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무신사는 향후 편집 매장 사업 확대를 통해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기념으로 키귀 스니커즈와 위류가 한정 판매되며 덴마크 유명 디자이너 세실니의 반생과 아식스 협업 모델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무신사 스토어 강남점 소식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의 아시아 첫 대규모 회고전 마크 브래드포드 킵워킹 2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2024년 독일 함부르크 바노프 순회전의 연장선으로 회화, 설치, 영상 등 40여 점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브래드포드는 사회적 추상이라는 독특한 예술 세계를 통해 불평등과 권력, 정체성의 균열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거리에서 수집한 재료로 흑인과 퀴어, 도시 하층민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미용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도 다수 선보입니다. 대표작 파랑 2005년은 파마용 반투명 종이를 활용해 구조적 불평등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그는 잿더미의 왕이 되기 위해서라도 나라가 타오르는 것을 볼 것이다
2019년은 범세계적 불평등과 정치적 몰락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눈으로만 보는 예술에서 벗어나 작품 위를 직접 걷고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는 내년 1월 25일까지 이어집니다.